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음모와 배신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세작을 골라내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잠깐 언급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최초 최순실 태블릿 PC를 발견했다는 WK 그 사무실 그 책상, 이 책상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작년 16년 10월 18일입니다. JTBC 기자 김필중 기자가 그 책상 안에서 서랍입니까? 거기서 태블릿 PC 하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상이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 주변이 얼마나 깨끗합니다. 여기에 책상이 하나 딱 덩그랗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같은 18일 오후 1시쯤 방문했다는 경향신문 기자는 그 책상을 발견 못했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책상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19일 보도에서. 그런데 그보다 이제 늦게 바로 방문한 그날 오후에 이제 늦게 방문합니다. 김필중 기자는 이 부분에서 노씨 관리인이 법정 증언한 거 그것을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오전에 김필중 기자가 왔다 갔어요. 태블릿 PC 가지고. 그리고 오후 늦게 와서도 갖다 놓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후에는 바로 경향신문 기자보다 늦게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때 이제 책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겨레 신문 기자가 봤을 때도 책상이 있었어요. 다른 기자들이 봐도 책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 다만 문은 잠겨 있었다. 이건 한결같은 평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이제 잘못돼 있어요. 경향신문 기자가 봤던 아무것도 없었다가 잘못될 수가 있고, 그 경향신문 기자 말이 옳다 하면 책상은 누군가 뒤에 들여놔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과연 없던 책상을 누가 갖다 놓는다, 이게 쉽겠습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는 CCTV에 다 찍힐 것이고, 그리고 관리인이었던 노 씨는 알 거예요. 그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미 알 거 아니에요. 물론 말을 이제 바꿀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책상을 갖다 들여놓고 뭐를 거기서 가져온다 이렇게 된 건 사실 위험스러운 거죠. 뭔가 그래서 이건 상식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경향신문 기자가 억울하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거 봤는데 책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 더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 경향신문이 꼭 틀렸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틀렸냐 맞았나 하는 건 조사해 봐야 돼요. 이것도 노씨 불러서 조사해 보고 주변 사람 그 근방 사람 다 불러서 조사해 보고 CCTV 찍어서 다 보고 그거 확인하고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있었든지 없었든지가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근데 자, 그렇다면 책상이 있었다 보겠습니다. 사진에처럼 깨끗합니다. 책상이 있고 주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책상만 하나 덩그랗게 딱 놔뒀어요. 자, 이게 또 상식적이냐 이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이사를 가는데 가면 다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책상이 뭐 다 치워야죠. 안 그러면 의자든지 다른 책상도 놔두든지 왜 책상 하나만 덩그랗게 놔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책상이 언뜻 봐도 원목 책상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철제보다 고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덩그랗게 놔두고 가버렸다. 저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다른 건 다 치웠는데 왜 하나 놔뒀냐 이거예요. 또 그 하필이면 거기 서랍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저게 이제 고형태 책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책상이 왜 저기가 있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태블릿 PC를 왜 저기 놔뒀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거는 꼭꼭 챙기잖아요. 태블릿 PC도 그 부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고물이고 안 썼다 하더라도 갖다 내 던지고 간다 이런 거 좀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걸 뭐 삭제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초기화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던져버리고 간다. 빠뜨리고 간다. 그것도 하필 서랍 안에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그 책상이 왜 거기 있냐? 여러분은 왜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거기서 태블릿 PC를 주워왔다라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무튼 뭐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더라. 이거는 좀 그럴듯해도 그 책상 위에 남겨졌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저 고영태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왜 놔뒀어 하고 그 이유가 뭔데 하고 뭐 나중에 가져가려고 했나 하고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 그 아까 말한 배신이나 음모 혹은 여러 가지 협잡을 당하지 않을 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1974년 4월 24일 동방정책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죠. 서독수상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이 동독 간첩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름이 이제 긴터 기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간첩질을 거기서 할 정도 보좌관 역할을 하려면 10년 이상 아마 굉장히 남보다 더 충성을 했을 겁니다. 일부러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충성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그럴 겁니다만은 주요 정치인들에는 반드시 그 밑에 누군가 들어가서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간첩을 신고자 한다 하면은 정말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 아니면은 좀 지성스럽다 싶은 사람 하나 뽑아서 그 아래 넣을 거 아니에요. 넣어가서 충성을 해라. 그래 신임을 얻으라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얻어질 수가 없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동고동락 하면서 뭔가 호흡을 맞춰야 신임을 크게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좀 거물 정치인들은 밑에 사람 쓸 때 신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얼마나 그 정성스럽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모시면은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으면 항상 옆에 데리고 다니겠죠. 어떤 일이든지 거기 다 드러내고 의논하겠죠. 믿을 수 있으니까 내 행제보다 더 가까우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정도 딱 되면 그 어떤 비밀도 같이 공유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 의논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고 의논하겠습니까? 가장 믿는 그 옆에 사람한테 의논해야죠. 이런 현상이 나겠죠.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충성을 이제 한다 이거예요. 들통 안 나게. 그러니까 이제 요소에 주요 인물 저 사람이 야당이지만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현재 여당에 저렇지만 저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럼 들러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어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청와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그 A란 사람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영향력이 형성되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요소에 들어오게 되겠죠. 뭐 고향이 같아서 들어오든 학연이 같아서 들어오든 사상이 같아서 들어오든 아니면 친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그런 후배에서 들어오든 어떻게든지 여기저기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B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B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또 B도 아무래도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뭔가 누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C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 C가 문제예요. C가 예를 들자면 그럼 이제 B하고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천 거는 B가 했어도 그럼 C가 사고를 쳤어요. 어떤 정보 유출을 한다든지 뭘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실수로 한 거면 징계로 그칠 수 있는데 실수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럴 때는 바로 이 C가 지금 D 부서에 일하고 있으면 이제 그 책임자 D는 감독 소홀로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C를 청거한 B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반드시 이 라인이 날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B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청구한 사람 전부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 C만 날리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다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누가 청구한 겁니까? 바로 A가 했어요. 그 신임을 받는 A가.
그러면 이제 A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이 A가 선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군데군데 쭉 주요 위치에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가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때부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A를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그게 어려울 거예요. 신임을 몽땅 받고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A가 이게 문제가 된다 하면은 이제 A하고 그 주변 라인 전부 날려야 되겠죠. 그것이 10,000명이든 1,000,000명이든 다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그 B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역시 그 주변 다 날려야 되는데 A까지도 나중에 날려야 돼요. 왜 그러냐? A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친하고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심이 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교회나 사찰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런데 이제 친한 사람들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뜻이 같고 사상이 같으니까, 믿는 것이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인맥들이 여기저기 들어오게 됩니다. 싫든 좋든. 그런데 이제 A는 종교적으로 형평성을 지키고 자기 신심으로 간직하되 그걸 국가 시책에 반영 안 해요.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A가 임명하고 끌어들인 B는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 신심이 앞서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도 그것을 막 대입시키려고 애를 써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나라 이 분열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자기의 신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중지시켜야 되는데 이런 요인을 누가 만들고 있냐면 A가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 가까운 그런 사람을 꼽아 넣다 보니까 그 중에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럼 누구 책임이 되느냐? A 책임이 돼요. 그럼 A를 뭐 날리지는 않아도 직책을 옮기고 중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A가 또 학연을 따라서 계속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연을 따라서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뿌리는 어디까지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자체가 아까 저 서독 간첩 긴토기온 같은 사람이란 이건 말할 나위가 없죠. 이거는 처음부터 음모와 배신을 바탕에 두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세자 간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부분에 문제 있으면 다 줄줄이 날리거나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소홀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뻥 터지면서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리저리 딱딱 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가장 친한 가까운 사람을 주의하라. 지도자는 가까운 사람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절대 충성파, 어떻게든지 믿을 수 있어. 또 하나는 무조건 아부파, 또 하나는 무능력. 이제 세 가지 있겠는데요. 절대 충성파다. 그럼 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렇게 나한테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고. 그 사람의 자라는 배경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원래 습관이 그렇고 우직하고 의리가 있고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유가 뭐냐고. 왜냐하면 절대 충성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놈이 왜 그럴까? 나하고 워낙 오랫동안 군대 생활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그럴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없는데 그럴 때는 살펴봐야 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아부파도 있어. 항상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편해. 다 옳다라니까, 다 맞습니다 하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아부파지요. 아무리 그 지도자가 영명해도 잘못 있기 마련이고 잘못 살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옳다라면 그건 아부파지요. 그것도 천일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무능하다.
뭐든지 해결하는 게 없어. 먼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저 시킨 대로는 잘 안 돼. 이건 무능력하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장 그 가까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포진돼 있다라면은 그 지도자는 불행하다 이거죠. 안목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말 딱 믿을 수 있고 저돌적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투사가 있다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가장 주요의 핵심 지역에 이제 부서에 책임을 맡겨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은 너무 주군하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뭔가 조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정책을 했다는 위험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책을 해야 되냐? 크게 책임을 맡지 않고 전략적으로 우수한 사람의 그 전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직책은 또 안 맡기죠. 특별한 권세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력을 사용하게 준다든지 재력을 사용하게 책임을 맡긴다든지 인사, 일이 사람을 보내고 저리 쓰고 이것을 잘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맡기면 너무 큰 힘을 발휘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맡기고 전략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자기 핵심 믿을 수 있는 그 움직이는 투사는 명령대로 다 하기 때문에 주요 부서는 손발같이 맡겨놔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뭐 무력을 준다, 인사, 여러 가지 재력 모든 것을 권한을 플러스 해버리면 너무 막 휘둘러 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주는 것이지 두 가지를 안 준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립적으로 둥글둥글하고 바람은 그냥 원만해. 둥글둥글. 그런 경우는 이제 중요 직책에 맡기면 안 되죠. 언제든지 그런 사람 배신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내세울 자리에 그런 사람 배치해야 되겠죠. 아까 전략가 같은 경우는 다른 실권은 주지 않고 또 자기가 딱 믿어서 저돌적으로 일할 사람은 또 그것만 맡기지 또 딴 것을 결합해서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둥글둥글 중립적이고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냥 얼굴 마담으로 써야지 주요 직책을 준다든지 책임감을 부여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서고 배신하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늘 옳습니다 하는 아부구는 절대 신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충성할 때는 도대체 충성할 사연이 있나 이유가 있나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둥글둥글하다고 해서 그 중립적이라고 해서 그 무능한 걸 옆에 둬도 안 된다 이 이야기죠. 그건 저쪽에 얼굴 마담으로 둬야지. 자, 오늘은 배신을 하지 않고 배신자를 경향신문 기자가 억울하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거 봤는데 책상에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 경향신문이 꼭 틀렸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틀렸냐 맞았나 하는 건 조사해 봐야 돼요. 이것도 노시 불러서 조사해 보고 주변 사람 그 근방 사람 다 불러서 조사해 보고 CCTV 찍어서 다 보고 그거 확인하고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있었든지 없었든지가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근데 자, 그렇다면 책상에 있었다 보겠습니다. 사진에처럼 깨끗합니다. 책상이 있고 주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책상만 하나 덩그랗게 딱 놔뒀어요. 자, 이게 또 상식적이냐 이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이사를 가는데 가면 다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책상이 뭐 다 치워야죠. 안 그러면 의자든지 다른 책상도 놔두든지 왜 책상 하나만 덩그랗게 놔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책상이 언뜻 봐도 원목 책상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철제보다 고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덩그랗게 놔두고 가버렸다. 저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다른 건 다 치웠는데 왜 하나 놔뒀냐 이거예요.
또 그 하필이면 거기 서랍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저게 이제 고형태 책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책상 왜 저기가 있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태블릿 PC를 왜 저기 놔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거는 꼭꼭 챙기잖아요. 태블릿 PC도 그 부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고물이고 안 썼다 하더라도 갖다 내 던지고 간다 이런 거 좀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걸 뭐 삭제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초기화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던져버리고 간다? 빠뜨리고 간다? 그것도 하필은 서랍 안에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그 책상이 왜 거기 있냐? 여러분은 왜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거기서 태블릿 PC를 주워왔다라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무튼 뭐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더라, 이거는 좀 그럴듯해도 그 책상 왜 남겨졌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저 고영태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왜 놔뒀어 하고, 그 이유가 뭔데 하고, 뭐 나중에 가져가려고 했나 하고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 그 아까 말한 배신이나 음모 혹은 여러 가지 협작 다만 문은 잠겨 있었다, 이건 한결같은 평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이제 잘못돼 있어요. 경향신문 기자가 봤던 아무것도 없었다가 잘못될 수가 있고, 그 경향신문 기자 말이 옳다 하면 책상은 누군가 뒤에 들여놔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과연 없던 책상을 누가 갖다 놓는다, 이게 쉽겠습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는 CCTV에 다 찍힐 것이고, 그리고 관리인이었던 노 씨는 알 거예요. 그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미 알 거 아니에요. 물론 말을 이제 바꿀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책상을 갖다 들여놓고 뭐를 거기서 가져온다, 이렇게 된 건 사실 위험스러운 거죠. 뭔가, 그래서 이건 상식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경향신문 기자가 억울하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거 봤는데 책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 경향신문이 꼭 틀렸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틀렸냐 맞았나 하는 건 조사해 봐야 돼요. 이것도 노씨 불러서 조사해 보고, 주변 사람 그 근방 사람 다 불러서 조사해 보고, CCTV 찍어서 다 보고 그거 확인하고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있었든지 없었든지가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근데 자, 그렇다면 책상이 있었다 보겠습니다. 사진에처럼 깨끗합니다. 책상이 있고 주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책상만 하나 덩그랗게 딱 놔뒀어요. 자, 이게 또 상식적이냐 이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이사를 가는데 가면 다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책상이 뭐 다 치워야죠. 안 그러면 의자든지 다른 책상도 놔두든지 왜 책상 하나만 덩그랗게 놔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책상이 언뜻 봐도 원목 책상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철제보다 고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덩그랗게 놔두고 가버렸다. 저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다른 건 다 치웠는데 왜 하나 놔뒀냐 이거예요. 또 그 하필이면 거기 서랍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저게 이제 고형태 책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책상이 왜 저기가 있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태블릿 PC를 왜 저기 놔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거는 꼭꼭 챙기잖아요. 태블릿 PC도 그 부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고물이고 안 썼다 하더라도 갖다 내 던지고 간다, 이런 거 좀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럴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없는데 그럴 때는 살펴봐야 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아부파도 있어. 항상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편해. 다 옳다라니까, 다 맞습니다 하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아부파지요. 아무리 그 지도자가 영명해도 잘못 있기 마련이고 잘못 살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옳다라면 그건 아부파죠. 그것도 천일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무능하다. 뭐든지 해결하는 게 없어. 먼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저 시킨 대로는 잘 안 돼. 이건 무능력하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장 그 가까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포진돼 있다라면은 그 지도자는 불행하다 이거죠. 안목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말 딱 믿을 수 있고 저돌적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투사가 있다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가장 주요의 핵심 지역에 이제 부서에 책임을 맡겨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은 너무 주군하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뭔가 조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정책을 했다는 위험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책을 해야 되냐? 크게 책임을 맡지 않고 전략적으로 우수한 사람의 그 전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직책은 또 안 맡기죠. 특별한 권세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력을 사용하게 준다든지 재력을 사용하게 책임을 맡긴다든지 인사, 일이 사람을 보내고 저리 쓰고 이것을 잘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맡기면 너무 큰 힘을 발휘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맡기고 전략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자기 핵심 믿을 수 있는 그 움직이는 투사는 명령대로 다 하기 때문에 주요 부서는 손발같이 맡겨놔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뭐 무력을 준다, 인사, 여러 가지 재력 모든 것을 권한을 플러스해 버리면 너무 막 휘둘러 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주는 것이지 두 가지를 안 준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립적으로 둥글둥글하면 바람은 그냥 원만해. 둥글둥글. 그런 경우는 이제 중요 직책에 맡기면 안 되죠. 언제든지 그런 사람 배신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내세울 자리에 그런 사람 배치해야 되겠죠. 이제 A 책임이 돼요. 그럼 A를 뭐 날리지는 않아도 직책을 옮기고 중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A가 또 학연을 따라서 계속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연을 따라서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뿌리는 어디까지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자체가 아까 저 서독 간첩 긴토기온 같은 사람이란 이건 말할 나위가 없죠. 이거는 처음부터 음모와 배신을 바탕에 두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세자 간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부분에 문제 있으면 다 줄줄이 날리거나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소홀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뻥 터지면서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리저리 딱딱 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가장 친한 가까운 사람을 주의하라. 지도자는 가까운 사람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절대 충성파, 어떻게든지 믿을 수 있어. 또 하나는 무조건 아부파, 또 하나는 무능력. 이제 세 가지 있겠는데요. 절대 충성파다. 그럼 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렇게 나한테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고, 그 사람의 자라는 배경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원래 습관이 그렇고 우직하고 의리가 있고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유가 뭐냐고. 왜냐하면 절대 충성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놈이 왜 그럴까? 나하고 워낙 오랫동안 군대 생활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그럴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없는데 그럴 때는 살펴봐야 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아부파도 있어. 항상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편해. 다 옳다라니까, 다 맞습니다 하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아부파지요. 아무리 그 지도자가 영명해도 잘못 있기 마련이고 잘못 살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옳다라면 그건 아부파죠. 그것도 천일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무능하다. 뭐든지 해결하는 게 없어. 먼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저 시킨 대로는 잘 안 돼. 이건 무능력하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장 그 가까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포진돼 있다라면은 그 지도자는 불행하다 이거죠. 안목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